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다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댓글 한 번만 적어 주시겠어요? 다들 잘 들리시겠죠?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여름가 좀 작아요. 잠시만요. 감도를 조금 높여 볼게요. 지금은 잘 들리시나요? 감도를 최대로 올렸는데 네,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저는 이번 여름 초급 강의를 맡게 된 서강대학교 재학 중인 정회윤이라고 하고요. 백준이나 뭐 코드포스 같은 온라인 저지에서 유니월드라는 핸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그 프로블럼 솔빙 그리고 시간 복잡도 스플풀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중앙대학교의 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학년이고요. 그리고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월드라는 핸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유니.월드라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신촌에서 알고리즘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배웠었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은 그냥 제가 작년에 캠프 콘테스트도 참가하고 뭐 신촌연합 대회도 참가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고 다음으로는 오늘 배울 목차입니다. 오늘 목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혹시 강의 도중에 질문이 생기신다면 그 주제 말고 바로바로 말로 이제 마이크 켜고 하셔도 괜찮고 댓글로 이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보고 이제 근데 화면 공유가 안 보이시나요? 다른 분들도 안 보이시나요? 아, 네. 아, 네. 그러면 질문은 이제 바로 댓글 올려주시고 아니면 말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업 중간에는 웬만하면 댓글로 올려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 한꺼번에 받을 건데 그때는 이제 말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프로블럼 솔빙이 무엇이냐는 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한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지식을 응용해서 문제 풀이를 내고 그리고 풀이를 코드로 구현해서 이 맞았습니다. 어셉티드라고도 합니다. 어셉티드를 받는 어떤 일련의 행동으로 어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유할게요. 그러면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아, 네네. 그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부분, 그리고 풀이를 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코드를 구현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일단 저희가 강의에서 배우는 부분은 대부분 이 배경 지식에 관한 내용일 거고 뭐 어느 정도는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구현 능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실 PS 이제 프로블럼 솔빙을 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는 보통 먼저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 풀이를 내고 그 다음에 구현을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제일 기르기 쉬운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배경 지식을 제가 제일 채우기 쉽고요.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 강의 등을 통해서 그냥 쉽게 저희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 뭐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배웠듯이 쉽게 배우실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하고 구현 능력 두 가지는 이제 평소에 다뤘던 부분과 좀
결이 다른데 그나마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신축하실 테고요. 그리고 또 컴퓨터 공학과라면 구현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달성하기 어려운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는 뭐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알고리즘 대회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그때 보통 이 문제에 대한 난이도나 티어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이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는 그 문제가 어떤 내용을 사용하는지 어떤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이제 문제에 쓰여진 지문을 읽고 바로바로 이제 관찰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겠다 이런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통 일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국에 어떤 코드를 제출해서 맞았습니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연어로 된 어떤 논리들을 코드로 옮겨야겠죠. 그 코드는 뭐 파이썬이 될 수도 있고 C++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보통 저희 프로블럼 솔빙 할 때는 C++이나 뭐 파이썬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백준에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문제인데 뭐 1000번 문제인데 A 플러스 B라는 문제예요. 이거 보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시간 제한이 있고요. 메모리 제한이 있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지문, 입력, 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수학, 뭐 수능 수학 문제나 이런 거와 다른 점은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입력과 출력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있을 텐데요. 이 각 시간 제한, 메모리 제한, 그리고 입력, 출력이 각각 어떤 식으로 저희에게 도움을 주는지는 아래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 복잡도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먼저 네, 추천 언어요. 추천 언어는 C++를 제일 추천드리고요. 아마 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70%의 사람이 C++를 쓰는 것 같고요. 이제 프로블럼 솔빙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30%는 뭐 파이썬이 제일 많고 뭐 그 외의 언어는 이제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냥 재미로 뭐 자바나 러스트 이런 언어 쓰시는 분이 있긴 한데 되게 소수라서 뭐 그냥 C++과 파이썬 두 가지가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복잡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복잡도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알기에 앞서서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또 설명하기 앞서서 문제를 일단 먼저 하나 봅시다. 여기 티어가 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오늘 이 문제를 풀이할 건 아닙니다. 그냥 문제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정수 자연수 n과 정수 k가 주어졌을 때 이항계수 nck를 이제 10의 9승 더하기 7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제 이 문제를 잠깐 한 3분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분에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생각하셨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NCK를 10의 9승 더하기 7로 나눈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고등학생 때 이런 식을 배웠거든요. NCK는 n-CK 플러스 n-C K-1. 이 식을 반복해서 적용하면은 결국엔 NCK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은 총 n 곱하기 K번의 연산이 필요하는데 n이 이제 400만이고 K도 400만이에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16 곱하기 10의 12승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외워둬야 하는 건데 이거는 10억 번 연산을 하면은 1초의 시간이 걸려요, 대략. 그러니까 이거는 다 대략이고 컴퓨터 이제 컴파일러에 따라서 좀 더 빨라지거나 뭐 느려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10억 아니 1억에 1초 걸리니까 얘는 대략 몇 초가 걸릴까요? 16 곱하기 10의 4승 초가 걸리겠죠. 근데 저희 아까 보면은 문제에서 시간 제한이 넘어가서 보면은 1초였거든요. 1초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죠. 저거 1초와 비교하면.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게 이 점화식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또 문제를 풀면 이거를 코드로 구현하면 맞았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시간 초과를 받게 되겠죠. 시간 초과도 이제 틀린 것과 똑같은 거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이제 10억 번 연산 안으로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회 상황이거나 호텔을 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위에 문제를 만났어요. 위에 문제 만났는데 이 점화식을 쓰면은 풀리겠구나 라고 해서 구현을 이따만큼 했어요. 이 문제 읽는 거 한 뭐 3분 정도 읽었다 치고 이 점화식을 떠올리는데 한 5분 정도 썼어요. 구현해서 5분 썼고 제출을 했는데 뭐 시간 초과가 났어요. TLE가 났다고 하거든요, 보통. 시간 초과가 나면 지금 저희가 이 문제 읽은 시간은 그렇다 치고 대략 5분의 시간을 낭비했죠. 이런 생각을 하고 구현에 옮기지 않았어야 하는데 왜냐면 시간 제한이 걸리니까 구현에 옮기지 않았어야 하는데 구현에 옮겼으니까 저희는 남들보다 5분이라는 시간을 손해본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이 밀리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또 뭐 다양한 뭐 심리적인 영향이 있겠죠. 멘탈이 흔들려서 다른 문제에도 영향이 줬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한 가지의 풀이를 떠올리면은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올바른 정답으로 가는 게 제일 최적기인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함정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회나 코트 상황을 가정했을 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건 이런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시간 복잡도를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이제 다음으로 시간 복잡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보통 빅5 표기법을 사용해서 표시를 해요. 시간 복잡도 안에는 빅5 표기법 말고도 뭐 다른 표기법들이 많아요. 근데 이 빅5 표기법만을 씁니다. BS에서 보통. 지금 비고 포기뼈 있다는 거예요. 그 음소거 해주시겠어요? 거의 중독되지? 그리고 빅5 표기법은 무엇이냐? 최악의 경우만을 표기하는 표기법입니다.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표현하고요. 최악의 경우만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작은 항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이제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근데 tn은 문제에서 주어진 n 제한에 따를 때 tn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이제 함수식을 세운 거고요. 그럴 때 이러한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오더 n 세제곱이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기여도가 작은 항은 무시한다고 했으니 이 항은 무시하겠죠. 상수가 되게 커요. 되게 큰데도 그냥 무시하고 이 친구도 무시하고 여기 상수가 작지만 어쨌든 차수가 크니까 되게 기여를 많이 하겠죠. 저희가 그냥 함수를 그려서 상상을 해보면
세제곱은 대략 이런 그래프를 가질 거고 상수는 이렇게 되고 뭐 n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n이 점점 커질수록 무조건 이것만 이제 시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수도 떼서 이거 하나만을 여기에다 적는 겁니다. 똑같이 다음까지 적용해 보면은 n의 3승과 2의 n승이 있어요. 근데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n의 3승도 이렇게 되고 2의 n승은 대략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결국에는 2의 n승이 더 큰 기여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수 먼저 떼고 여기서 이거 둘이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영향을 주니까 얘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예시는 조금 뭐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오더 n제곱의 시간이 걸리는 게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5의 n 세제곱하고 세제곱으로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인데 뭐 최악의 경우를 표기한다고 했으니 n제곱 걸리는 것보단 n 세제곱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테고 최악이니까 어쨌든 맞는 말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직접 코드를 보고 C++ 코드를 보고 뭐 C 코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C++에 특별한 문법이 쓰이진 않았으니까 이 C 코드를 보고 시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봅시다. 이중 포문이 있는데요. 이 포문이 0부터 n까지 돌고 하나씩 커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 거 J는 0부터 i보다 작을 때까지 돌고 하나씩 커져요. 그러면 대략 쉬운 건데 i가 0이면 J는 0도 안 돌겠죠. 그리고 1일 땐 0까지 돌 테고 J가 2일 때는 0에서 1까지 3일 때는 0에서 2까지 이렇게 짜자작 하다 보면 i가 n-1일 때까지 가는데 이때는 J가 0에서 n-2일 때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더하면 이제 뭐 대략 n의 n-1분의 1 나누기 2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표시하면은 최고차항만 남겨두면은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n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함수를 보자면 이 함수는 이제 인자를 두 가지를 받고 있어요. a랑 x를 받고 있고 대략 함수명이 파운데 어떤 함수냐 하면은 a의 x승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리고 나머지 시간 복잡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 한번 무시하고 살펴볼게요. 대략 파워라는 게 여기 한번 나와 있고 여기서 또 한번 불러져요. 그런 걸 보통 제기 함수라고 하는데 제기적으로 불러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x였다가 파우 x 나누기 2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계속 작아지면서 x가 예를 들어서 한 10이라고 하면 점점 작아지겠죠. 5 갔다가 2로 갔다가 1로 갔다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는 1을 리턴하니까 1 되고 여기도 어떤 값이 나오겠죠. 계산을 통해서 리턴을 하니까 어떤 값이 점점 채워져서 결국에 a의 10승이라는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절반씩 줄어드니까 로그 2의 x승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저희 보통 알고리즘에서 시간 복잡도를 표현할 때는 이 2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게 자연 이제 로그 10x가 아니라 로그 2x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볼 수 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C++에 대한 간단한 문법을 배울 건데요. 전부 다 모든 내용을 살펴보진 않을 거고 대략 큼직큼직하게 이런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주로 코드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자세한 뭐 내용은 레퍼런스를 참고하시거나 뭐 기타 구글링을 통해서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이 지금 5개를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자료형이 전부는 아니고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자주 쓰는 자료형들. 불리언 자료형이라고 해서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자료형이에요. 그리고
0과 1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차고 문자를 나타내는 자료형입니다. 이 자료형은 값을 마이너스 7승부터 2의 7승 빼기 1까지를 표현하는데 얘는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뭐 a라던가 b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값들을 정수로 변환하면 이런 값들이 된다는 뜻이고요. int는 인티저에 이제 축약된 표현이죠. 정수고 4바이트를 차지하고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2의 31승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롱롱인데 롱롱도 정수예요. 정수인데 조금 더 큰 범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뭐 롱롱 인트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바이트를 보면은 바이트가 2배나 됐어요. 여기는 지금 이게 총 이제 2의 32승계를 표현하는데 수를 여기서 보면은 2의 64승계의 숫자를 표현하죠.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큰 범위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블인데 얘는 실수형이고요. 실수도 바이트가 되게 큽니다. 뭐 플롯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는 바이트가 좀 작아요.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값의 범위가 되게 넓어요. 10의 308승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실수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유 자릿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친구는 16자리를 표현할 수 있고 저희 컴퓨터는 실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유 자릿수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입출력인데요. 10불이 이제 C의 이제 C보다 큰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1불에서는 C 스타일과 11불 스타일 두 가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C 스타일을 간략하게 보면은 프린트 F랑 스캔 F가 있고요. 저희가 C 스타일로 입출력을 할 때는 앞에서는 여기 어떤 포매팅 연산자를 쓰고요. %D라고 쓰면 인티저를 보통 나타내고요. 뭐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C 하면 문자열이겠죠. 문자겠죠. %S라고 하면 문자열일 테고. 그리고 %F 하면은 이제 실수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할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써주면 되고 스캔F 이제 입력을 받을 때에는 항상 이 주소를 가져와야겠죠. A에 10불 스타일은 자료형 관계없이 혼용 가능하고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지금 여기 있는 이 형식을 지정해 주는 게 아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C아웃과 C인으로 쓰고요. 그냥 이게 뭐 차 A든 스트링 A든 그냥 다 A로 나가버리면 이런 형식을 지정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 알아서 컴파일러가 이거를 이게 문자이구나 이게 문자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고 바로바로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인트가 있고 여기는 스트링이죠. 문자열이죠. 그래서 알아서 출력을 해주게 되고 Cout 해석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어떻게 외웠냐면은 Cout이 출력을 하는 부분인데 이곳이 화면이다 라고 생각하고 화면에 들어간다 이 A랑 헬로가 그리고 C는 키보드인데 입력이니까 키보드인데 키보드에 친 문자가 A로 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 방향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조건문입니다. 이 친구도 깊게 다루지는 않는데 조건문의 기본 형태는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해야 하는 행동, 스테이먼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 조건 충족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건너뛰고 진행하게 되겠죠. 이거 말고도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이 else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스테이트먼트 2를 실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조건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나누고 싶다 하시면은 컨디션일 때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컨디션 2일 때 스테이트먼트 2를 실행하고 또 3일 때 3를 실행하고 아니면 스테이트먼트 4를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else if를 엄청 많이 붙여도 돼요. 대신에 이 구조는 유지해 줘야 돼요. if를 제일 먼저 쓰고
중간에 else if 원하는 만큼 쓴다. 0번이나 뭐 한 뭐 i번까지 쓸 수 있겠죠. 이거가 0번을 쓴 경우고요. 이렇게 원하는 만큼 쓴 다음에 마지막에 else도 쓰거나 안 쓰거나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보통 for, while, do while 이 정도를 많이 쓰는데요. 저희가 문제 풀 때 for는 처음에 초기 조건, 초기화 조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 반복문을 돌 것이냐, 컨디션, 익스프레션, 그리고 반복문 어떻게 반복을 할 것이냐. 예시를 써드리자면 int i는 0일 때 시작을 하고 i가 뭐 10보다 100보다 작을 때까지 돈다. 근데 i는 1씩 커진다. 뭐 아니면 i는 3씩 커진다. 아니면 또 만약에 저희 반복을 여러 번 하고 싶어요. 여러 번이나 여러 개의 변수를 통해서 반복문을 제어하고 싶어요. 그럼 j가 뭐 100일 때, 그리고 j가 50일 때까지. 그리고 여기는 뭐 end 연산 함정을 한번 써볼게요. end 연산을 써보고 j가 1씩 줄어든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i는 1씩 커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j가 100일 때부터 50일 때까지가 먼저 끝나겠죠. i가 0부터 100일 때까지 도달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안에 반복문은 50번 돌게 되겠죠. end니까. 그 50번 동안 이 해당 스테이트먼트를 반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while입니다. while은 컨디션을 충족하면은 충족할 때까지 계속 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디션에 true, 뭐 아까 말한 불리언 true를 넣거나 뭐 숫자 1 이런 걸 넣으면 반복해서 계속 돌게 되겠죠. 스테이트먼트에서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장치가 없는 이상 계속 돌게 되고요. 보통 while문을 쓸 때는 스테이트먼트에서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게 됩니다. do while은 while과 차이점을 보면서 이해하시면 편한데 while은 어떤 플로우 흐름상 while이 여기 있다 칠게요. 그리고 do while이 여기 있다 치면은 흐름상 쭉 내려오다가 while의 컨디션을 먼저 봐요. 컨디션을 먼저 보고 충족 안 한다 하면 바로 넘어가는 거고 충족한다 하면 계속 이렇게 돌겠죠. do while 같은 경우는 가다가 while의 조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실행을 해요. 이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을 봅니다. 그래서 while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컨디션을 보고 스테이트먼트를 보는 거고 do while의 경우는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컨디션을 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보고 컨디션 보고 그다음에 또 반복 돌다가 적정하게 while에 해당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컨디션이라는 단어와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컨디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반복문을 돌고 있어요. 반복문. 그러면 여기서 continue가 있으면 반복문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 안에 네모 박스만큼 진행하게 되는데 가다가 continue를 만나면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만난다 라고 하면은 가다가 바로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반복문은. 그래서 이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죠. continue와 break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할 때 아시면 이제 구현이 짧아지는 팁인데 스테이트먼트가 한 줄이라면 중괄호 없이 사용해도 됩니다. 보통 앞에서 보면은 뭐 for 어쩌고 저쩌고 쓰고 이렇게 중괄호를 쓰고 안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쓰겠죠. 근데 만약에 이 어쩌고 저쩌고 쓰는 게 한 줄이다 이러면 옆에 있는 예시들처럼 중괄호 없이 바로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i가 0이고 10까지 갈 때 뭐 계속 i를 하나씩 추적한다. 근데 이게 세미콜론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괄호 여기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지만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if문, 뭐 for문, while문 다 해당이 되고요. if문에서도 a가 음수면 그냥 a를 추적한다. b가 양수면 b를 하나씩 줄여간다. 계속. 뭐 c가 마이너스 10인데 c가 음수면 계속
i를 출력한다. 여기는 보면은 O랑 if가 둘 다 이제 계속 한 줄씩 한 줄이니까 O 입장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인 거고 if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한 덩어리니까 원래라면 이렇게 괄호 하나 쓰고 이렇게 또 써야 했는데 둘 다 이제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자주 나오는 출력 양식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 뭐 2,000원짜리 배열이 있다고 쳐볼게요. 배열이 있는데 2,000원짜리 배열이 이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출력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보이는 대로 이제 10 곱하기 10 2,000원 배열이 있다 치면은 하나씩 띄워주고 저희는 또 계행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보고 여기까지 갔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때에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추가하면은 얘를 또 아래 내리고 이렇게 추가하면은 길어지겠죠. 한두 줄 정도. 그 대신에 여기 있는 바로 중괄호를 생략을 해서 바로 그냥 한 줄로 쓰고 바로 아래에다가 계획 문자 넣어주고 해서 근데 또 이 친구는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한 줄, 두 줄이니까. 그래서 넣어주고 좀 더 간결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열인데요. 배열은 인덱스랑 그에 대응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고요. 아래에는 두 가지 예시인데 이건 1차원 배열이고 얘는 2차원 배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들이 다 인덱스고요. 인덱스는 어떤 자리를 위치한다. 이게 0번째 자리다, 첫 번째 자리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 이곳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갈 건데요. 이거는 뭐 스캔F나 뭐 아니면 선언할 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1, 2, 3, 4 이렇게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 비워놔도 상관없어요. 비워놓으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뭐 이상한 쓰레기 값을 넣었거나 아니면 뭐 처음에 초기화할 때 0으로 초기화했으면 0이 들어있거나 그런 식으로 되겠죠. 2차원도 이제 0, 0,0이면 여기 행열 해서 0,0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쓸 수 있고요. 사실 이게 행열이다는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기가 행이고 여기가 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저희가 보기 좋게 의미를 나타내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배열은 항상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차지해요. 저희가 그냥 인티저 A, 뭐 인티저 B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은 컴퓨터 메모리 상에서 A가 뭐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이런데 배열을 선언하면 이렇게 통째로 뭉텅이를 잡아서 여기에 이렇게 다 하나씩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저장하게 됩니다. 데이터들을. 다음으로는 문자열인데요. 문자열도 아까 입출력과 비슷하게 C 스타일이 있고 트리플 스타일이 있어요. 제일 큰 차이점은 널의 존재성인데 널이 뭐냐면 저희가 문자열도 배열의 일종인데 배열의 시작점은 그냥 S0이라고 하면은 뭔가 값이 채워져 있다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 문자열이 어디서 끝난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널 이런 문자를 도입한 건데요. C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차 S100은 I love PS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영, 일곱, 여덟, 아홉 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널 문자가 하나 들어가서 지금 인덱스 0번째부터 9번째까지를 차지하게 되겠죠. 9번째에는 널 문자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C에는 이 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다루기 편한데 스트링 S에 이걸 넣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널 없이. 그래서 그 널이 없음은 그 실제로 뭐 보통 이곳에다가 어떤 문자를 넣었을 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통해서 뭐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사실 확인할 필요는 없긴 한데 그리고 예시를 또 살펴보자면 A를 I라 하고 B를 love PS라고 하면은 덧셈 연산도 그냥 간편하게 지원해요. C++에서. 그래서 순서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A 더하기 B 하면
A가 먼저 오고 B가 온다. B를 먼저 하면은 A가 온다. 여기 공백도 있겠죠. 그리고 이 문자열의 길이를 찾으려면은 썸 사이즈나 뭐 썸 랭스 같은 함수를 통해서 문자열의 길이를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뭐 2, 7이 나오겠죠. A는 2글자, B는 7글자. 그리고 이런 함수를 쓰실 때에는 항상 이해해야 할 점이 이 함수가 시간 복잡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얘는 5, 1이 걸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A랑 B가 같으면 같다, 다르면 다르다. 이거 아까 봤듯이 중괄호 없이 그냥 썼던 걸로 볼 수 있죠. B2는 2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다음은 함수입니다. 함수는 형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리턴 타입을 맨 앞에 써주고 아이고 타입을 써주고 인자의 개수는 뭐 원하는 만큼 쓰시면 되고 없어도 됩니다. 0개여도 됩니다. 그리고 변수 선언하듯이 타입 변수명 써주시면 되고 함수의 이름 그리고 함수 안에서 동작할 것들을 괄호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점이 저희가 뭐 특관문이나 반복문에서는 그냥 뭐 for 쓰고 한 줄짜리면 한 줄 띡띡 썼잖아요. 근데 함수에서는 int f 이렇게 쓰고 한 줄 이렇게 띡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중괄호를 항상 꼭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뭔가를 하고 리턴 타입에 맞는 발효형을 리턴하면 됩니다. 뭐 만약 이 리턴 타입이 void였어서 리턴할 게 없다 하면은 그냥 뭐 리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그럼 알아서 컴파일러가 인식해서 잘 동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문법은 끝났고요. 시글풀이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STL인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가져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 시플 벡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페어는 딱 보면 아시겠죠? 쌍이고 이 두 가지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어는 쌍이고요. 두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줘요. 페어의 기능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근데 예시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페어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 페어도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할 때 int t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int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거라고 인식을 하시고 페어 int는 p 뭐 10이다. 그럼 이건 배열을 선언한 거겠죠. 페어에 대한 그냥 뭐 p라 이렇게 써도 되고요. 물론. 그리고 이 안에 int는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여기 보이시듯이 페어 int 스트링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요. 뭐 더블 플로트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한뭉탱이로 보면 되는데 P10을 선언하고 0하고 10 사이에서 다 값을 넣을 거예요. 뭐 i-3 곱하기 i-7을 넣고 여긴 인덱스를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잘 생각해보면은 어떤 특정한 값들이 들어가겠죠. 이 i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소트라는 걸 할 거예요. 이게 생소하실 분도 계신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소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소트는 말 그대로 정렬을 해주는 시플플의 함수인데요. 소트를 할 때는 이 지금 P라는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P의 첫 번째와 끝, 그러니까 P의 첫 번째 주소와 10번째 주소 사이에서만 정렬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름차순이 뭔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P0에 0, 1이 들어있고 P1에 1,
1이 들어있고 T2에 1, 3이 들어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거가 있고 뒤에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를 우선시해서 앞에 있는 게 작으면 앞쪽으로 오고, 만약에 앞에 있는 게 같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거를 보고 뒤에 있는 게 더 작으면 앞으로 온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겠죠. 정렬을 하면 만약에 이 것들이 다 뒤집혀 있더라도. 해서 지금 10번째까지를 다 출력을 해볼 거예요.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값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ti라고만 하면은 지금 저희가 두 가지 값을 들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걸 가리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first, first라고 해서 접근하시고 두 번째 거를 second라고 해서 접근하시면, 그래서 지금 i가 0일 때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0일 때는 0-3 곱하기 0-7 하니까 21이 들어가 있을 테고 인덱스가 0이니까 0이 나오겠죠. t 0일 때에는. 그리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 이해신데 이것도 크게 보면은 이건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저희가 선언할 때부터 그 안에다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인트랑 스트링으로 선언했으니까 순서 맞춰서 첫 번째는 2023, 두 번째는 문자열 ICP 신촌을 넣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순서를 뒤집어서 한다 그럼 컴파일 에러가 나겠죠. 저희는 인트랑 스트링을 선언했는데 스트링 인트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순서 맞춰서 해주셔야 하고요. 또 출력을 하면은 TIS first 하면 2023, second 하면 신촌, 그리고 페어는 이 하나 등호 연산자로 바로 복사를 할 수 있는데요. TIS의 값을 TIS2로 복사하면은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 거랑.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소트는 TI first 기준으로 오른차순, 같다면 세컨드 기준으로 오른차순으로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얘 하면은 뭐 전체적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게 그냥 2차 함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3, 7을 지나는 2차 함수인데 뭐 지금 오름차순이니까 여기 있는 것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투플인데 투플은 이제 페어가 오직 두 개만 됐다면 얘는 좀 더 확장을 한 겁니다. n개로.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준다. 여러 개라고 표현을 했죠. 이거 투플은 대안이 많은데 그래서 뭐 안 쓰고 싶으시다면 굳이 안 써도 되긴 해요. 한 개면 그냥 변수, 뭐 인티저 이런 거 쓰면 될 테고, 두 개면 페어 쓰면 되고, 여러 개면 어레이를 쓰면 될 텐데, 배열을 쓰면 될 텐데, 굳이 투표를 쓰는 상황이 언제 생기냐? 여러 자료형을 써야 할 때. 저희 배열은 인티저 A10 하면은 정수만 10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투플 같은 경우는 뭐 인트도 있고 차도 있고 스트링도 있고 이걸 한 번에 묶으려면은 이렇게 쓰면 돼요. 저희 C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묶으려면은 보통 이제 스트럭이라고 해서 구조체를 사용해서 뭐 구조체 위에서 선언하고 구조체 이름 정해주고 아래에서 막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줄로 선언해서 뭐 이것도 아까 페어랑 똑같이 인트니까 1 넣어주고 차니까 i 이거 문자 넣어주고 스트링이니까 이런 러브 ps 이런 문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투플은 타이는 뭐 말 그대로 묶는다라는 의미라서 이 키에 들어있는 값을 A, B, C에 각각 넣어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출력해보면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1, I, 로브 PS. 그리고 이 친구는 접근을 할 때 get이라는 걸 쓰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페어에서는 first랑 second를 썼어요. 근데 투플에서는 get, 이게 지금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니까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가면은 끝도 없어요. 그래서 get 0 변수명, 이제 투플의 변수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변수명 쓸 때 사이에 이렇게 괄호를 해줍니다. 변수명 쓴 그리고
여기 이 꺽쇠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상수여야 하고요. 변수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당연히 저희가 선언한 게 세 개잖아요, 지금. 뭐 근데 네 개도 할 수 있어요. 네 개 하면은 이 네 개 안에 네 개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인덱스가 0 베이스라서요. 그거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 주셔야 하고 출력을 하면은 위에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벡터인데 벡터는 배열과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편리하죠. 그래서 어레이를 쓸 상황이면 사실 벡터를 더 자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레이는 저희가 선언을 할 때부터 int a는 뭐 100이다 라고 해서 10칸까지밖에 못 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10칸보다 더 넘게 쓰고 싶으면 뭐 C에서는 뭐 동적 할당 같은 걸 통해서 이 크기를 바꿔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벡터에서는 알아서 잘 해줍니다. 알아서 잘 해주고 더 좋은 거 뭐냐? 다양한 펑션들이 있어요. 먼저 선언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벡터 인트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페어 인트처럼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뭉탱이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변수명 v2라고 하고 10개의 자리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유사하냐? int v2 10과 똑같은 의미예요. 얘도 인덱스를 0에서 9까지 가지겠죠. 근데 그 안에 값들이 뭔지 모르는 거고요. 얘는 뭐 어떤 수레값이 들어있겠죠. 근데 얘는 0으로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1로 바꿔주면은 이 10가지 0에서 9까지의 자리에 다 1이 들어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2차원 배열, 2차원 벡터를 선언한 부분인데 v4라고 그냥 해버리면 그냥 뭐 그 안에 값이 뭔지 그리고 배열의 크기가 몇이 되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2차원이다 라는 것만 컴퓨터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차이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서는 10이란 걸 주고 벡터 인티저 10, 0 이런 거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안쪽부터 살펴보면 좋은데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매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벡터 인트인데 그러니까 지금 벡터가 이렇게 잘 있는 거고 10가지가 이렇게 잘 있어요. 10개가. 근데 이 안의 길이가 몇이냐를 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 안의 길이가 몇이냐를 정하는 게 이 부분인 거죠. 그 안의 길이가 여기도 10이에요. 라는 걸 여기서 정해준 거고 그 안에 값을 뭘로 넣을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다 0을 넣을게요. 라는 걸 이렇게 여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3차원이 된다 하면은 뭐 벡터 인트 이렇게 꺽쇠 3개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선언하는 거는 상황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벡터를 선언하자마자 초기화하는 방법에 중괄호를 넣어서 해주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저절로 크기가 3인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멤버 펑션으로는 팝 100, 푸시 100이 있는데 팝 푸시는 저희가 뭐 직관적으로 빼낸다. 근데 어디서 빼내냐? 뒤에서 빼낸다. 그리고 넣는다. 어디로 넣는다? 뒤로 넣는다. 뭘 넣는가? 4를 넣는다. 그래서 여기서 3을 뺐으니까 이렇게 하나 빠질 테고요. 뒤에서 4를 넣으니까 이 3자리에 4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1, 2, 4가 나온다. 프런트와 백도 있는데요. 프런트가 앞이겠죠, 당연히. 백이 띄고요. 그래서 프런트면 1, 백이면 4가 나온다. 클리어를 통해서 싹 다 지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클리어한 다음에 사이즈를 추적해보면 0이 된다. 그래서 이 벡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게 된다. 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STL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 복잡도를 알고 써야 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런 예시가 있는데 스트링 len이라는 함수 보셨을 거예요.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이제 문자열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cout 뭐 si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si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더 s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게 10만이잖아요. 얘는 10만인데 얘는 10의 10승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는 걸 볼 수 있고, 얘는 뭐 1초 안에 돌아가지만 얘는 1초보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식의 코드를 짜면은 거의 100% 시간 초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C++의 레퍼런스는 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에서 지원하는 기능들 중에 되게 구현을 쉽게 해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파이썬이 물론 구현이 쉽지만 C++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좀 더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퍼런스인데요. 3조고 3조는 주소를 가지는 어떤 값이에요. 그리고 주소를 부여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객체처럼 동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객체가 뭐냐?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사본을 만들지 않으므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텐데 콜 바이 밸류랑 레퍼런스를 비교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함수 매개 변수 전달 방식에서 값을 복사하느냐 아니면 주소를 전달만 하느냐 그 차이인데, 아무래도 복사를 하는데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주소만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성능을 보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봐보자면 이게 다 똑같은 함수예요. 수합하는 다 파와 파2를 수합하는 함수인데, 지금 차이점이 이쪽 부분을 보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변수죠. 파랑 파2를 잘 수합한다, 이런 걸 콜 바이 밸류라고 하고, 파랑 파2의 주소를 가져와서 수합한다 하면 레퍼런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포인터지만 얘는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둘이 비교할 수 있고 이거 둘이 비교할 수 있는데, 이 친구 둘이 비교할 때에는 이 친구를 바꿔서 리턴을 해도 어떤 메인 함수에서 쓰는 파랑 파2의 값은 결국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 복사를 한 거를 바꾼 거기 때문에 원본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근데 레퍼런스에서 주소를 통해서 바꾸면 실제 원본이 바뀐 거겠죠. 복사를 한 게 아니니까. 원본이 바뀌어서 메인 함수 안에서도 바뀐 값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이거랑 똑같이 구현한 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 친구는 다른 점을 보면은 구현이 이것만 보면은 이 친구랑 똑같죠. 그래서 번거롭게 이런 역참조 기호 별 스타를 안 붙여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포인터의 장점과 변수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터레이터, 반복자인데요. 뭐 균일한 방식으로 다른 데이터 구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인터는 일반화다, 뭐 이런 말이 쓰여 있는데, 그냥 아예 예시 보시면 좀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벡터, 리스트, 셋 이런 자료 구조에서 원소에 접근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역참조하여 값에 접근 가능한다. 뭐 스타라는 기호 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멤버 펑션을 지원하는데요. 이러한 벡터가 있다고 쳐볼게요. 선형 자료 구조가 begin 뭐 벡터 int v가 있다고 하면은 v.begin 하면은 뭐 이곳을 가리키게 되고요. end 하면은 이렇게 배열은 여기서 끝이지만 끝에 다음 거를 가리키게 되고요. rbegin은 begin과 end를 거꾸로 한다. 리버스 begin, 리버스 end라고 생각하셔서 끝을 가리키고 앞보다 하나 앞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선언할 때는요, 되게 길어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벡터 인트 점점점점 이터레이터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begin부터 end까지 하나씩 늘려나간다. 이 이터레이터도 이런 한수 연산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늘리고 이렇게씩 빼고 이런 게 가능하고요. 역참조를 통해서 뭐 2, 5, 7, 9, 10, 11이 있다 하면 여기서 하나씩 출력하면 2, 5, 7, 9, 10, 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 하면 딱 와닿잖아요.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 변수의 형식을 추론해 준다라는 뜻인데 이거 아까랑 똑같은 코드에 의해서 근데 바뀌는 점이 어디냐라고 하면 딱 이 오토 부분인데 여기서 아까 저희가 긴 걸 썼잖아요, 엄청. 근데 이거를 그냥 알아서 추론을 해주는 거예요. 오토만 쓰고. 그래서 구현이 되게 편리해졌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 주변에 문제 푸시는 분들만 봐도 이거를 다 외워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까먹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오토를 쓰면 된다를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지 베이스드 포 룹 범위 기반 포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편리해요. 이게 뭐 파이썬하고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 문법만 보자면 어떤 선언을 하고 그 반복해서 돌 구간을 정하고 그때 조건을 본다. 스테이먼트를 본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근데 잘 안 와졌죠, 진짜. 그래서 바로 예시를 보는 거 추천드리는데 어떤 벡터의 값을 넣어요. 그리고 이 벡터에 있는 값을 자료형을 추론해서 그 개체 하나하나를 x라고 선언을 하고 x를 하나씩 출력하는 거죠. 그럼 뭐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 두 개의 차이점 보자면 레퍼런스 기호가 붙어서 나는 거. 그러면 이거보다 이 친구가 뭐 속도는 아주 조금은 빠르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말 편리하긴 한데 간결한 구현이고 정말 편리한데 제일 안타까운 점이 인덱스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똑같이 구현하면은 인트 i는 0, i 4까지 가고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뭐 cout vi 이런 식으로 쓸 텐데요. 이 인덱스가 여기선 없어요. 그거를 찾을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덱스를 포문 안에서 써야 한다 하면은 그냥 원래 쓰던 포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조적 바인딩인데요. 뭐 되게 어려운 말이 있고요. 이거 그냥 구글링 하시면 구조적 바인딩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binds the specified name to sub-object or element of initializer 이게 나오는데 안 와닿고요. 그냥 묶어준다 뭔가를 묶어준다 바인딩이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뜻하는데 그 벡터에다가 페어를 넣었어요. 페어를 넣었는데 그 페어 하나하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를 지금 잘 묶어져 있잖아요. 페어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잘 풀어준다. A랑 B로 묶어서 받는다. 위에 있는 모든 값들을. 그래서 이거 출력하면 마이너스 1, 1이 나오고 마이너스 2, 2 나오고 이렇게 쭉쭉 나오고. 그리고 이거 순서도 중요한데 뭐 BA라고 하면 반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구조적 바인딩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 기호를 통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오토를 썼는데 뭐 여기다가 뭐 지금 이게 페어잖아요. 페어 인트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알면 좋은 것들이라고 써놨는데 저희가 모든 뭐 함수나 뭐 아까 말했던 벡터나 뭐 그런 것들을 쓸 때는 헤더 파일이 필요하거든요. 헤더 파일은 include 해서 헤더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적는 식으로 코드의 맨 위에다 적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알고리즘 문제풀이 PS 할 때는 되게 다양한 함수를 쓰거든요. 왜냐면 PS에서는 대회를 치고 호텔을 치니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시간 안에 풀어야 하니까. 시간 안에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덜 틀리면서 맞춰야 하는데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다 일일이 쓰지 않고 그냥 이거 한 줄만 쓰면은 되도록 해놓은 게 이 비츠라는 헤더 파일입니다. 그래서 비츠라는 헤더 파일은 백준이나 코드포스나 에코더 같은 뭐 대표적인 온라인 저지에서는 다 작동하고요. 로컬 환경에서는 이제 헤더 파일이 없으니까
이제 구글을 통해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링크를 통해서 예전에 배울 때 처음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적인 부분 다 여기서 끝났고요. 필수 문제 5문제랑 연습 문제 1문제 가져왔어요. 뭐 오늘 사실 배운 내용이 뭐 문법, C++ 문법하고 그냥 뭐 필수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해 배웠고 뭐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이거랑 매칭이 되는 문제가 있냐 하면 딱히 없고 그냥 구현 연습하라고 몇 개 넣어놨고 이 연습 문제도 아까는 이항기수 3이라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냥 얘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간 복잡도 그냥 n제곱으로도 푸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문법은 위에 거 봤던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PS는 알고리즘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인데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구현 능력 그리고 사전 지식 3가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사전 지식을 주로 배우고 있는 거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복잡은 뭐 기고 표기법을 통해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말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